농지가 된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낙찰 받는 데는. 자,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제 묘지가 있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묘지. 19에 573령 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묘지가 있어요. 묘지. 묘지가 이래 나옵니다. 묘지. 자, 농지인데, 이 사랑도입니다. 사랑도. 안에 섬 안에 있는 농지가 한 90평인데 지분입니다. 지분이고, 900짜리가 150, 어디가 자, 요거네. 자, 농지가 70평인데 지분이다. 이 말이죠. 지분이고, 1000만원짜리가 이렇게 떨어진 거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가격이요 1300짜리입니다. 1300 알겠어요? 1300짜리고 뭐 조그맣게 더 붙어있네요. 하여튼 1300 정도 1317만 3천원인데 분묘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30% DC한 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나왔어요. 예. 자, 사랑도가 있습니까? 사랑도부터 한번 봅시다. 사랑도. 저는 사랑도 몇 번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 수강생들도 등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랑도는 요 도산면, 도성에 조금 가면은 여기서 이제 배를 싣고 배에 차가 다 들어갑니다. 차를 실고요. 그럼 차를 싣고 여기 옵니다. 그럼 사랑도 여기 터미널에 오면은 이 사랑대교가 이게 신설돼 가지고 이게 북섬이고요, 남섬이고 두 개가 연결돼서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등산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옹조봉 샀고 옛날에 많이 죽었어요. 이게 뭐 죽고 있는데 지금은 다리를 다 나가지고 막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산을 좀 많이 해요. 주로 여기 이제 섬에 내려가지고 요리 해가지고 요리 내려오고 다시 빼가고 뭐 이런 등산을 많이 해요. 배를 타고 가가지고 많이 옵니다. 주말 되면은 막 배에 막 꽁꽁 실어가지고 차 막 30대 40대 실어가지고 배 안에 싣고 가거든. 이제 20대짜리 거 싣고 한 사람은 배 싣고 오면은 여기 일주가 막 됩니다. 막 다니면서 일주도 되고 또 지금은 더 좋게 사랑대교가 밑에 있으니까 더 좋죠. 같이 구름도 넓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요거는 지금 섬이 어디 있죠? 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나왔는데 문제는 영농여건 분리농지. 자, 요거는 전해겠습니다. 법인이고 종중이고 낙찰이 되는 땅입니다. 알겠죠? 종중. 그럼 이런 거는 법인이 갖고 있는 사람이 농지를 사오자 하면 이런 거 사면 돼요. 이거 사면 됩니다. 법인 가진 사람이 있죠? 그럼 법인이 농지를 바뀌었다 하면 요리 되는 거는 농지증을 받는 문제가 없어요. 다시 하면 돼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1300짜리인데 이렇게 해서 빚이 좀 많네. 그죠? 빚이 많다. 그래서 가급적 빚이 많아야 돼. 그래야 빚이 많아야 요 가족들 중에서 아이고 안 되겠다. 이게 막 1억 4,800의 빚인데 요거를 정리하려니까 도저히 힘이 딸리죠. 너무 금액이 크니까. 그러면은 요런 거는 이제 낙찰을 받아 가지고 정리가 딱 이전하고 나면은 되는데 문제는 농지증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고 미상의 분묘가 소재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은 분묘 소장 금액으로 제한받는 가격인데 농지증을 안 내면은 보증금을 몰수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면사무소에 갔어요. 사랑면에 배를 타고 가가지고 우리 또 수강생이 가가지고 여기에 갔는데 서류를 뭐를 주느냐? 요거는 평이 300평이 안 되죠. 1000이 안 되기 때문에 주말 체험 영농입니다. 보통은 주말 체험 영농을 잘 해주는데 일단은 사랑면에서는 농지증 반려증명 이래 합니다. 농지증 반려 제목 그죠? 이래갖고 이제 발급 검토 보고서. 근데 이거는 보통 이렇게 붙이는 않네요. 보통 이래 안 붙이고 여기다가 꽂아서 써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 짜고짜고 써놨는데 이거는 대단히 상처 안 보이네. 이래가지고 면에서 이제 이 검토 보고서가 있는데 제가 퍼뜩 보니까 요 문구가요. 사실상 묘지로 주말 체험 영농 불가, 사실상 묘지로 주말 체험 영농 불가, 그죠? 경작하는데 이제 안 된다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영농 의지가 있느냐 했더니 사실상 묘지로 주말 체험 영농이 불가. 우리 낙찰자가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네. 자, 그래서 이런 문구가 좋은 겁니다. 이제 사실상 묘지다 해놨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사실상 주차장으로 농지가 아니다.
뭐 이런 거, 사실상 세멘트 주차장으로 현황이 주택 진입도로다, 뭐 이런 것처럼, 주택 진입도로에 발전이 있어가지고, 그게 사실 주택에 진입하는 도로다, 뭐 이렇게 해서 사실상 뭐 농지가 아니다, 이렇게 좀 좋아요. 그럼 이리 받으면은 법원에서는 이제 결정을 어쩌느냐, 고민하는 거죠. 고민해가지고, 이게 도랑을 꼭 줍니다. 뭐 어쩌고, 뭐 묘지에 대해서는 막 쓰라네, 그죠? 자, 농지는 농전 발급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일단은 73년 1월 1일부터 묘지로 사용된 경우에는 지목이 전으로 사실상 농지에 해당되므로 농정 발급 대상 1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73년 1월 1일 이전 것도 상관이 없는데 이후부터 묘지로 사용된 경우는 농정 발급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준 시점을 73년 1일을 딱 잡았네요. 자, 그래가지고 참이 묘지로 지목 변경 취득하거나 분할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 농지에 존재하고 있는 중요 두기로 인해서 농작물 경작이 불가한 상태에 대해서 불가능한 농지에 해당이 되고 농지로 원상보호 가능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농지법 규정에 따라서 농정을 반려함이 타당하다. 자, 그럼 요거를 받았어요, 법원에서. 그럼 받았는데 매각이 됐을까 안 됐을까? 그거 하겠죠. 19에 5736을 보니까 5736 봅니다. 36을 보니까 사랑면에서 농지정의 문건 아니다. 자, 일단은 요거 아니다. 요거죠. 요 보니까 이제 매각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죠? 났죠. 났고 법원 바로가기 해당 사건 법원에 가서 여기 문건 번호가 여기 2번이죠. 2번이니까 여기 보면은 매각허가 결정이 났다. 그죠?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법원에서 고민하는 거야. 허가 해줄까 말까? 그럼 또 막 불허하자. 불허하면 또 어떻습니까? 또 경매 한번 낙찰받으면 또 서로 또 그거 오겠죠? 그럼 또 불허가고. 그럼 앞으로 5년, 10년, 100년 또 해야 되니까 그 지랄을 못하겠다 하면 그래서 보통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 등기 예구에 보면은 사실상 농지가 아니다 이래 놓으면은 뭐 해주라 할 때가 있습니다. 등기 예구에. 농지가 그 1973년 이전에서 이후에서 그게 이제 보통 묘적부라는 게 있어요. 묘적부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이런 묘적부에 나타나면은 간단하겠죠. 없는 거는 보통 위성사진, 우리 위성사진을 가져갑니다. 위성사진은 국토지리 뭐 정보원인가 어디 뭐 있어요. 그 연락하면은 그 이만한 거는 뭐 출력해 줍니다. 예로 72년도 위성사진을 발급해달라 그러면 해주는 거예요. 그럼 75년도에 묘가 있더라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그 묘지가 된 거죠. 국토지리정보원 아마 그럴 겁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인가 있어요. 수원에 국토지리정보원 그래서 위성사진을 뭐 하든지 막 그러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묘지라 하면은 그만 신경쓰면 낙찰 받으시라고 내가 볼 때는 탈주가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낙찰이 돼갖고 이제 이전을 했고요. 이제 매화가 결정이 났어요. 일단은 났는데 자, 그다음 봅니다. 밀양시 사내면에 농정 발급이 애매해서 정부 입사해서 농지 신청했는데 농지정 미발급 사유에 신청 토지는 농지법에 농지 해당되지 않아 도로 진입도로로 이용된다. 자, 법원에 제출하면은 매각허가 결정이 요거 됐고요. 등기관이 소유권자 서류에 첨수가 되면은 등기 선례에 어거 K 접수한다는데 자 봅니다. 19에 2967. 자, 밀양 사내면에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습니다. 15병 지분. 그죠? 지분이고 이리 되는데 자, 이 뭡니까 지금? 도로의 밭전이죠. 도로의 밭전인데 스카이뷰를 보면은 이게 이게 주유소거든요. 주유소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죠. 입구인데 만약에 이걸 사면은 여기다가 철조망 집히면 어디야 뭐 주유소가 작업이 되거나 안 되거나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출구도 아니고 입구에 잡혔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강생이 낙찰을 받자 했는데 공유자 우선 들어왔네. 아마 이거는 농지고
잠깐만요. 사내면. 요거는, 이건 다른 게네. 자, 이런 겁니다. 문구가, 만약 이게 낙찰을 받았는데, 아까 그거는, 뭡니까, 지금, 뭐, 길 앞에 뭐 들어가 있죠. 농지라도. 지목은 전인데, 아까 주유소 들어가는 이깁니다. 자, 그럴 때, 보통,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농지증을 미발급하겠다, 이런, 미발급하겠다. 해놔놨고, 쭉 보면은, 신청 토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도로 진입도로로 이용함. 자,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우리 등기 선례에서 소유권 이전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해주고 있죠. 농지법 2조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뭐냐? 도로 진입도로 사용한다. 방금 주택의 진입도로로 사용한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러면서 해놓은 거는 반려는 반려인데 미발급, 반려 뭐 이렇게 제목을 다는데 내용상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있으면은 막 문제가 없다 봅니다. 아니 요거는 이제 이렇게 미리 받았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이야기입니다. 미리 수강생이 정부 이사에서 신청했어요. 신청하니까 이렇게 주더래요. 이렇게 주더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수강생 받았어요. 받아갖고 낙찰을 들어갔는데 공유자 웃음해서가 들어가지고 막 뺏기는 겁니다. 공유자가 뺏긴 건데 그럼 요거 받아갖고 냈을 때 매화가 되느냐? 된다 말입니다. 미발급 해갖고 미발급 제목만 보고 이런 판단하지 마시고 안에 쏙내를 뜯어가지고 안에 달콤한 쏙내를 봐야 됩니다. 쏙내가 도로 진입도로 되고 있고 농지법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실상 농지가 아니다. 농지 아니다 이야기죠.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다 이야기.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 수강생이 주택에 이렇게 보니까 토지 및 건물 지분이 됐어요. 15에 366을 봅니다. 자, 주택에 산청군 창면에 이렇게 해서 우리 수강생이 그때 이제 280만 주고 왔습니다. 우리 창원에 토지 및 건물 지분이죠. 그래서 여기 봤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 토지 및 건물이 있어요. 여기 지분을 봤는데 지금 요 놈이 요게 밭전입니다. 이게 지목이 밭전이라 이게 이제 밭전이 돼 가지고 이게 움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있죠. 이거 입구가 여기 입구인데 247에 1 해놨네. 203에 1 203에 1 203에 1 자 하여튼 봅시다. 247에 1 요거네. 247에 1 전이 이게 32평 중에서 조그만 지부입니다. 그 낙찰을 받고 창원면 사무소에 가서 받았는데 자 제목이 뭡니까 지금? 만료 통지죠. 그럼 요 제목은 신경 쓰지 말라고 안에 내용을 잡아야 됩니다. 내용을 보니까 해당 농지는 반려사유가 해당 농지는 농지법 2조 규정한 농지가 아닌 해당은 주택 진입도로입니다. 요리 되면은 요거는 바로 매각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매각 결정이. 그러면은 문제가 없다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냈더니 매각 결정이 되고 잔금을 치르라 해서 잔금을 냅니다. 알겠죠? 그럼 요런 거 받아 뭐 좋다 나쁘다? 좋은 거예요. 자, 위에 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있잖아요. 요것도 농지가 아니다. 진입도를 이용한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거는 문제가 없다 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5번. 우리 농지법은요, 과거에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 그 다음 농지, 자, 여기 3번이 많이 쓰입니다. 요게 이용하는 법률. 요거 이전에 만약에 농지에 주택이 있다 그러면 신경 쓰지 말겠죠? 묘지가 있다 그러면. 요거 이후에 묘지가 있으면 신경 쓰이는 거죠. 73년 1월 1일. 그 다음에 임대차 관리법, 여기 5개의 법이 있다가, 여기 통폐합됩니다. 농지법으로. 그죠? 농지법으로 이제 이게 농지법이 96년도인가? 몇 년도에 됐는가? 여기 있네. 96년 1월 1일. 여기 전부 다 폐지가 되고, 이 농지법이 이제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그죠? 여기 이제 이렇게 시행되고 하다가, 여기 96년도,
1월 1일에 농지법이 생깁니다. 농지법이 생겼고,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해서 여기 특히 요거 농지 보전 및 유형하는 법률 여기 이제 73년 1월 1일이거든요. 기준이 연말이니까 요 이전에 묘지가 있으면은 별 문제가 없고 요거 이후에 묘지가 있으면은 자꾸 시끄러워요. 지금 보기에는 시끄러운데 일단 여기 이제 폐지가 되고 하면서 73년 시행이 되고 96년 1월 1일에 농지법이 시행되는 결론적으로는 기준은 보통 농지는 요거는 많이 잡습니다. 요거 잡아가지고 이전이나 이후나 따라가지고 묘지가 뒤에 있으면 괜찮고 문제가 있고 앞에 있으면은 막 문제가 없다 일단 이렇게 봅니다.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요때부터 이제 농지에 나왔으니까 농지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농지 관련돼서 아까 막 제가 자료를 많이 붙여놨어요. 아까 여 보니까 막 이런 거 이상한 이런 막 자료 있죠. 이리 붙이라는 거는 어디서 나왔나 하면은 요거는 농지민원 사례집이 있어요. 농지민원 사례집 여기 있는데 요거는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가서 농지 업무 편람 농지 특히 여기 많이 씁니다. 요거 2018년 1월달 요거는 학원에도 다 올려놨고 제가 우리 경매학원 환경진 경매학원 홈페이지에도 그 자료실을 가면 다 올려놨어요. 올려놨으니까 농지민원 사례집 간단한 거 이거 하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가서 농지 업무 편람 농지민원 사례집 하면 다 파일이 나와요. 그럼 요거를 다운받으셔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자 17호입니다. 김해시 삼계동에 뭐고 이거 여기 있네. 우리 수학 또 전화 왔어. 19에 10969세 삼계동에 농지를 낙찰받는데 일났네. 원장님 낙찰했습니다. 내일 원장님 뵙고 싶은데 몇 시가 좋을까요? 그리고 온라인 강의 신청 장면은 원장님 나한테 또 문자 왔어요. 이제 아마 내 전화 잘못 아는 것 같아. 이 붙자가 붙어서 잘못 붙어서 원장님 오늘 3시 이전에 도착하고요. 묶어보는 5부입니다. 자 봅니다. 2019에 109694 요새 전화가 많이 오네. 막 유튜브도 오고 뭐 하여튼 전국 각지에서 이상한 전화가 많이 와요. 오는데 한번 봅니다. 자 85평의 토지를 우리 수학이 낙찰받는데요. 우리 송여사가 낙찰받는데 자 봅니다. 땅부터 보세요. 뭐야지 땅을 보면은 지금 요겁니다. 이게 밭전이죠. 밭전 해갖고 1188번지 밭전입니다. 그럼 그거를 낙찰받으면은 이제 아마 뭐 이런 땅이 이제 좋겠죠, 그죠? 이제 하여튼 요거를 받고 싶대요. 받아갖고 자기가 어떻게 하는데 요거를 받기는 받았는데 받아가지고 김해시 삼계동인가 전화를 하고 갔더니 그것도 농지고 이만 길 아닙니까 길, 그죠? 길이 많이 쓰이니까 묘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길로 많이 쓰니까 못해주고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뭐 이제 우짜 뭐 됩니까 도로로 쏘는데 난 이제 요거 주려고 딱 준비했거든요. 지목은 전이나 수십 년간 이용해온 마을 안길 현황 도로를 낙찰받아 신청할 때 농지 발급 요령 해갖고 요거를 이제 주려고 마음속에 딱 이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죠? 들어갈 수 있다. 그죠? 지목이 현재 전답을 하더라도 실제 현상에 농지 전용 허가 제도가 처음 도입된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3년 1월 이전부터 도로 주택 등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다. 그죠? 현황 도로가 주변 농업인의 농작을 위한 이동로 뭐 이런 게 해당되는 도로라면은 농지법상 농지물로 별도의 조치 없이 농정 발급이 가능하다. 88년 10월 말 이전에 농사 생기로 해서 부득이 농지를 불법정한 경우로서 올라고 발표하는 곤란한 경우에는 양성화 추인에 대해서 정화다 내치할 수 있다. 경매 농지라고 해서 특별히 농적 발급가 다른 건 아니고 전용허가 첩보에 따라서
판단해서 뭐 발급하는데 이거는 일반 농지명은 똑같다. 뭐 이런데요. 복잡하죠? 자, 그래서 여기 오면 일단 주고 연구해 보려 했는데 전화 왔어요. 오범이 해갖고 또 전화 왔어요. 오늘 방문했는데 농증이 해결됐답니다. 또 발급해주더래. 그래서 이거는 뭐 잘 돼가 넘어간 겁니다. 그냥 팩스 찍어 보내라 했더니 그냥 쓱 보내버린 거. 그래서 이런 거 전화고 이러면 좀 자료, 교육 자료도 필요하니까 농정 받으면 원장님 농정 발급이 잘 됐네 뭐 이런 문구만 보낸 게 아니고 확 찍어가지고 주고 법원에 갖다 주는데 그냥 갖다 물어볼 때는 막 내준다 하고 막 전화가 옵니다. 3시에 도착합니다. 그거 그죠? 이래갖고 막 낙차 받았다 물고 오기다 거기 해놔놨고 이제 하던 시간 때는 급하고 전화 오고 막 내준다 하고 막 해놔놨고 나는 뭐 걱정이 되잖아요. 야, 이 농정을 못 받았고 저 또 10분 무모도 저거는 10분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막 자료를 찾고 좀 해놨는데 그냥 뭐 해결됐다 그거 덜렁 이래가 막 깝입니다. 근데 물어본 게 내고 없대 또. 농정업 찍은 거를 가면 내가 카톡 열어둬라 하려 했더니 없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된 사례가 있어요. 도로 많이 쓰이고 이런 거. 자, 농지증은 정부 24에서 가능하다 했죠. 정부 24. 저도 해본 게 되더라고. 예, 정부 24 가서 신청하니까 농증을 발급해주라 되어 있고 지금 그래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면석이는 싫어해. 낙찰 받았습니까? 이게네. 아이고 막 낙찰 받고 있어 그냥 막 오고 해줄게. 통영 그 연대도 만지도 그것도 낙찰 받고 오네. 안 받았다 했더니 문제를 하다고. 뭐 누가 농증을 발급해두라 해서 내가 해줬는데 또 그럼 뭐그 신청한 거네 이래서 내가 매매하던 게네 그거는 말을 못한대. 그 지가 말하는 게 크게 아이고 농증 발급받아 갔겠대. 누가 받아갔으니까 낙찰 받고 오시면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받아갔다 그러더라고. 그 번지를 해서 지 알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경리자가 있구나. 벌써 낙찰 받기 전에 누가 이제 아마 870만원 그 사람 같아. 느낌에 2등에서 그 사람이 받아가는 것 같아. 받아가고 했는 것 같아. 자, 정부유사 된다 안 된다? 되죠? 미리 됩니다. 미리 하는 건 상관없어요. 자, 농업인의 기준. 자, 또 봅니다. 19번 그죠? 10배 19번 농업인의 기준. 농업인이 어떤 사람을 농업이라 부르느냐?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기능. 그래서 이게 1000이 넘어야 됩니다. 우리 형님도 보기에는 1000이 좀 안 넘어. 뭐 80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농지연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 모자란 사람은 임대를 하든지 사든지 해서 1000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1000이 안 되는 사람은 자, 그 다음 봅니다.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이 120만 이상. 요거는 이제, 농협에 이제 계약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90 이상 농업에 종사, 그 다음 봅니다. 요 보면은, 영농조합법인의, 1년 이상 고용된 사람도 본다. 그러면 영농조합법인에 5년 근무했으면은, 이제 농지연금 받을 수 있는 막 그런 자격이 된다. 이 말이 농업이니까. 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 해놨는데요. 그럼 이런 사람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요, 농업인 확인서가 필요한데, 요거는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그런 게 있는데, 요거는 농산물 품질 관리원이 있습니다. 우리 창원에 보면 도청 앞에 있어요. 그 가면은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해 주세요 하면은 물어봅니다. 1000제곱미터 넘는 거 있는가? 뭐예요? 그럼 농지연보가 있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없다 하면 안 해줍니다. 있어야 됩니다. 여기 필요합니다. 등록 확인서 이게. 자, 그 다음에 농지증이 필요한 경우, 등기 예규에 보니까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를 시작에 대해서 농증을 첨부할 수 있는 경우로는 뭐 전용 허가, 그 다음에 나에 보니까 자연다가 부부간이라도 농지증을 첨부하지 않고는 정렬을 원인한 소유권 등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필요한 경우인데 요거는 크게 여러 번 쓰이진 않겠네요. 자, 밑에 봅니다. 21번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농증 없이. 자, 보니까 공부상 지목이 농지를 하더라도 관할 행정관청이 발급한 서면에서 실제로 농지가 아니다.
자, 우리 배아자까지는 그죠? 실제로 농지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주면은 요거는 좋다 이 말이네요. 자, 실제로 농지가 아니다. 그렇지 인정된다. 증명되는 경우에 아까 우리 말 했죠? 실제로 농지가 아니다. 사실상 농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등기 선례 얘기해 보면은 막 없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등기 선례 요런 이제 조항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등기 선례. 그 다음에 지적 공고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이 잡종의 토지에 대해서 농지증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이전 등기가 경륜된 경우에도 그 소유권 등기가 원인 무효라 해서 등기관이 직권을 말소할 수는 없다. 지목이 농지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확인서에서 증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지목이 농지나 토지 현상이 현상물의 경작 또는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확인한 서명에 의해서 증명된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할 때는 없어진다. 이게 뭐 대지라든지 아예 그냥 그죠? 대지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이제 관할관청에서 서류에서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확인되는 때는 없앤다 그런 얘기네요. 그 다음에 토지경계 항해서상에 토지계획구역 중에서 자연녹지에 소지하고 있고 뭐 쭉 있는데 요거는 뭐 전용 쪽이니까 이건 알 수 없고요. 그 다음 봅니다. 그리고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주택,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농정을 발급받지 않고 농사를 지어갈 수 있는 경우에 속한다 해놨네요. 자, 그 다음 봅니다. 2017년 3월 20일 낙찰 전 미리 농지 신청이 된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묘가 많이 있죠. 묘가 많이 있는데 요거를 경매 이 김동수 씨분도 경매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많이 하시는 분인데 여기 보니까 강의도 하시죠. 근데 이제 보니까 밀량에 이렇게 해서 미리 받습니다. 미리 날짜를 보니까 날짜가 없네. 뭐 미리 신청해서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받았는데 자 이거 봅니다. 제목은 뭡니까 이거? 묘가 많이 있죠. 묘가 많이 있죠. 이게 묘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목은 반려통지인데 매각 허가가 됩니다. 허가가 되는데 내용 잘 봅시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 심사 요령 제9조의 사망 1호에 신청 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났습니다. 아니한다.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구조 사망을 했는데 이건 좀 더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농지를 15에 1058 15에 10528 봅니다. 자, 밀양의 상남면에 자, 여기 보면요. 자, 제목은 농지입니다. 농지 맞죠? 100평의 지분인데 요거를 낙찰받습니다. 농지가 사실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목이 농지니까 법원에서는 농지증을 가져오라. 안 가져오면은 농증을 내라. 필요 없다 해놨네. 자, 농지증이 필요가 없음 농지법 농지가 아니다 해놨습니다. 아니다. 현황 모지로 이용 중이고 지상에 분묘 요구에 소유한다. 자, 이렇게 놓은 거는 처음에는 아마 가오를 했을 겁니다. 가오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매각을 이제 불허가하고 하다가 또 다시 하고 뭐 이런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쭉 본게는 미납 해놓은 거 보니까 미납을 누가 했죠.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미납을 하고 농지를 못 보니까 불허가하고 뭐 이랬겠죠. 그래갖고 다시 이제 경매 넣을 때 농지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번복할 수 있는 거예요. 법원에서. 근데 요거를 낙찰을 받았는데 요때 받은 것이 요런 서류입니다. 요런 거를 이제 미리 받아가지고 내니까 여러분은 그만 내면 됩니다.
법원에서 면에서 뭐라 뭐 써놨는지 그거는 굳이 볼 필요 없고 일단 제출만 하면은 결정은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반려를 하든지 제목은 이제 반려해놨죠. 반려해놔도 명확한 결정은 되더라. 여기입니다. 구조 사망 1호네. 사망 1호의 농지적 요는 농지취득 발급 증명,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신청.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 불법 건축인 경우에 읍면장이 농지증 발급 거부 시 주장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심사요령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3호에 2013년도 이런 게 있죠. 4조 봅니다. 4조. 자, 요거를 면석이들이 제일 많이 봅니다. 보면서 저건 이제 농림축산식품은 있어요. 이 양식이 있어가지고 가끔 바뀌고 합니다. 바뀌는데 4조에 보면은 농지증은 발급 대상자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해놨죠. 자, 그러면 주로 경매 낙찰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농업인 또는 여러분은 거의 90%가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입니다. 제가 농업인에 똥을 씻더니 변제서시 공문이 짜더라면서 농업인 농지증 신청서에다가 그 칸이 있어요. 농업인이냐 동그라미 치나요. 농업인이냐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냐 이라고 내가 농업인 동그라미 지났거든. 그래갖고 농사 직도 안 하면서 농업인 해놨다고 바꿔놨거든. 그래갖고 이제 뭐 꼬장꼬장 갖고 이제 농업인이 되고자 하냐 그 동그라미 쳐가지고 내 도장 찍고 했는가 봐요. 그죠? 그래 한것 같아. 여러분은 누구냐 하면은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그거더랍니다. 그렇죠? 농사 거의 안 짓고 있죠? 90%가 안 짓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인데 농증을 발급해둬라 이야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내가 제주도나 전라도나 뭐 서울이더라도 강원도라도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주라 해야지. 여기다가 몇 킬로 이내에 있는 사람만 해주라 이런 게 없어요. 단서가. 자, 그럼 농지법 4조에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면은 거리 불문. 자, 이렇다. 울릉도에 서울에 있는 사람이 울릉도 농지에서 미리 신청했어요. 나오더라고. 농지적이. 서울 사람이 울릉도에 있는 농지를 낙찰받기 위해서 정부 입사해서 신청하니까 동전놈이 하니까 해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거리 제한 있다 없다? 없어요. 옛날에는 그 이장에 뭐 확인서를 받으러 갔어요. 농 지정할 때는. 그러나 옛날에 이장한테 갈 때 꼭 담배를 2보로 사가지고 술도 한 병 들고 이래가지고 이장님 찾으러 왔습니다. 어찌 왔습니까? 네, 농지증을 발급해야 했는데 좀 도장 좀 찍어주이소. 그럼 이장이 되니 안 되니 하면서 이제 무거운 거 들고 오면은 찍어주고 맨손 오면은 뭐 안 된다 하고 자꾸 이제 헛소리 해갖고 이런 게 많아요. 그게 없어졌습니다. 거리 제한, 이장의 확인서 이게 다 없어졌어요. 자, 농업법인. 농업법인이 된다겠지 경매법인은 이거 해당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농업법인은 낙찰, 농업법인 할 수도 있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이 1명 이상이고 그 조건이 있습니다. 법인 만들어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들 개인이 보통 1명이 뭐 사내에서 만들어갖고 법인 만들죠. 자본금 첨하고 그거하고 틀립니다. 요거는 농업인이 최소 1명 들어가야 돼. 농지원본사 한 사람 들어가야 됩니다. 농업법인 만들어 그러면은 지금은 까다로워요. 이게 이제 특기가 많으니까 농지 낙찰할 때 뭐 취득세 절반이 주고 아까 또 농업회사 법인에 있는 사람은 뭐 영농 경력에 농업인에 또 막 그 포함이 되고 이런 게 막 혜택이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셀이 경매 순 투자 목적으로 해가지고 막 낙찰받고 하니까 등기소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아주 강화를 심사해라. 농업회사 법인 설립할 때는 그냥 일반 법인은 간단히 해주는데 농업회사 법인은 아주 까다롭습니다. 쉽게 안 일어나네요. 자,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민. 주로 경매 낙찰자는 300평 이내면은 주말 체험 영농입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럼 300평 이상이면은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300평 이내 뭐 1000제곱미터 이하면은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 이게 들어갑니다. 그죠? 주말 체험 영농. 나는 아까 이제 통영에 470평이니까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그 이야기고, 아까 이제 묘지 같은 거, 80평, 100평 지분이고 이런 것들은 300평 안 되는 거는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개인. 그렇죠? 됩니다. 농업인이 아닌 개인.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영농여건 분리농지를 취득하는 자도
농지증을 발급은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전에 얘기했더니죠. 여기 뭐라 했죠? 법인하고 또 뭐라고요? 종중. 종중도 오케이. 낙찰 받아도 된다. 근데 종중에서 지난번에 우리 하만조시 종중에서 왔는데 여러 사람이 왔어요. 돈이 많다고 뭐 부동산 사고 싶다고 이러고 왔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종중에 농지 취득합니까? 안 하게? 황 박사님, 종중에 무슨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까? 이러더라고. 된다 했거든요. 그런 적은 없을 건데요. 그렇게 박사 아니냐고 내가. 개인하고 박사하고 뭐가 틀립니까? 그런 데 틀린 거지. 종중에 그렇게 사무를 보고 업무를 봐도 종중에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배운 거지. 그래서 보통 종중에서 임야 삽니다. 임야 10억짜리 20억짜리 보통 사요. 사가지고 사자 이라고 이제 사가지고 세월이 지나면 돈이 되고 이렇게 원하는데 종중도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된다는 거네. 종중도.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이게 요거 잘 보세요. 농지증 발급 심사는 요걸 자꾸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농림축산식품부 얘기다. 알겠죠? 요거를 면회 가면은, 면회 가면은, 산업계장들이 요거를 갖고 자꾸 얘기를 많이 꺼내요. 자, 4조는 발급 대상자, 7조는 발급 신청이죠. 신청은 농업경영계획서를 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300평 넘을 때, 1000제곱미터 넘을 때는 농지증 신청서 플러스 농업경영계획서를 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8조입니다. 농지증 발급 요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자의 농지 면적 합방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다. 주말 체험 영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 다음에는 4번은 이런 거 참고를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봅니다. 잘 보세요. 우리 농지연부는 1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농지연부 되죠? 그러면 200평 가는 사람 죽어도 안 되느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잘 봅니다. 농지에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 그거 외에는 1000인데 비닐하우스를 쓴다 그러면은 100평 정도 비닐하우스를 하면은 요건 된다. 자, 됐죠? 다시요. 농지 200평 뿌리라. 농지 뭐 안 된다 그러더라. 그럼 거기다 비닐하우스를 100평을 치면은 농지 원보가 나온다. 알겠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농업인이 되는 사람은 자, 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7은 요거죠,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면적이 330이니까 100평입니다, 100평. 그 비닐하우스는 100평 정도 있으면은, 농업인이 된다, 농업인이.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통은 1000제곱미터 이상인데, 비닐하우스, 온실, 이런 사람들은 100평만, 비닐하우스가 치가 있으면은, 그거는 우리 농정부도 받을 수 있고 농업인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증명의 발급 해가지고요. 그럼 자격증 발급은 자 있네요. 4일 이내 해주라. 4일 이내. 그리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말 체험 영농할 때는 2일 이내 이렇게 이제 발급해주라 되어 있어요. 자, 3호 봅니다. 구조 3호 4호가 많이 쓰입니다. 3호 봅니다. 읍면장은 신청인이 농지가 아닌 토지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한 농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해서 불법으로 형지를 변경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증을 발급한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자격증명 미발급 사유를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라. 자, 1 봅니다. 3호의 1. 자, 구조 3항의 1호. 이게 많이 씁니다. 1호. 신청 대상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자, 이렇게 답을 주래요. 그럼 요건 아까 우리 등기 설례 오케이 됐죠? 아주 좋은 겁니다. 1호 이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요리 받으면은
제목이 반려든 뭐 하더라도 신청 대상 토지가 농지법 농지가 해당한다. 이건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봅니다. 2호 신청 대상 농지가 농지증을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고 지정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자 신청 대상 농지는 농지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다. 도시계획 구역 안에 주거지역으로 기준 농지 등 해당이 됩니다. 뭐 이런 겁니다. 신청 대상 농지는 농지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3번이 많습니다. 3번 신청인의 농지 취득 3호 원인이 농지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 취득하는 경우인 경우에는 취득 원인이 농지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함. 취득 원인이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자, 이런 겁니다. 예로 일반 주거지 전인데 지목은 전인데 안에 토지형 계획서를 보니까 일종 일반 주거지이다. 그 농지 필요 없죠. 근데 법원에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굳이 해도록 하면은 취득 원인이 농지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답을 주라 합니다. 자, 문제는 4번이에요. 신청 대상 농지가 농지법 위반해서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는 어찌해야 되느냐? 저거 말대로 이랍니다. 신청 대상 농지는 취득 시 농지증을 발급을 받아야 하는 농지나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 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를 받는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려증명이 나갑니다. 알겠어요? 일이 나가면은 법원에서는 요거 딱 받아오고 반려를 받아오면은 무조건 매각 불허가를 합니다. 법원에서는. 우리 판례가 불허가 하라 돼야죠. 문구 맞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찌 되느냐? 이리 주면은 반려를 해갖고 이렇게 문구를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현재는 이렇게 이제 반려 증명을 받아오면은 법원은 매각 불허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러면은 이제 법원은 매각 불허가 한다. 그죠? 법원은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하고 그럼 나는 죽어야 되느냐? 그래야 되나? 자, 그럼 법원에 이제 그렇게 매각 불허가 결정이 되겠죠? 불허가 결정을 한다. 그러면 참고로 법원의 판결을 보니까요. 위 농지증 발급 심사 요령 농림축산식품부 예규는 농림축산식품부 내부 규정이며 대국민 구속 사유가 없다. 이렇게 해서 부산고등법원의 2006년도 판례가 나옵니다. 판결이. 그래서 요거는 너가 농림축산식품부 안에서 교육할 때 쓰는 자료지 이거를 국민한테 구속할 수는 없다. 우리 법조항에 이런 조항이 없으니까 발급해주라 됩니다. 자, 사례 한번 봅니다. 24번에 보면요. 부원장님 이거 못 찾았나 그게 있을 건데 농지 그 맨날 그 가고 오는 게 있는데 두툼한 거. 아, 실제 내가 찾아야 되는데. 1초. 자, 봅니다. 자, 요거는 진전초등학교 앞에 있는 15의 466을 봅니다. 자, 진전면에 농지가 100평입니다. 100평. 건물은 제외되고 지분입니다. 지분이고 누가 불허가 되고 다시 떨어진 거를 이제 제 형님이 받았어요. 형님이 바로 옆에 사니까 받았는데 결국은 매각가 되고 냈는데 그 과정이 7월 달에 해가지고 12월 달에 한 대타 걸렸죠. 중간에 행정심판 소송하고 막 그런 기간이 있어 그래요.
자, 한번 봅니다. 여기에, 요런 이제, 농막, 이는 농막은 별 문제 없어요. 없는데, 제실이죠. 제실이 이제 경매 물건의 절반이 들어온 겁니다. 침묵에 있고, 그 다음에 옆집에서 조금 이렇게, 뭐, 집들이 옆에서 침범이 들어옵니다. 그 도면을 보면은, 이나죠. 요 삼각형 된 이런 땅인데, 여기에 제실이 이만큼 쳐들어옵니다. 그죠? 원래는 이랬는데, 이게 쳐들어갔고, 반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옆집에서 뭐 지붕하고 이런 거 들어와 있고, 여기도 좀 들어와 있고, 요건 농막이라서 이건 상관없고, 자, 이래 됩니다. 그럼 요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은 거예요. 낙찰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낙찰을 받아가지고, 요렇게 해서, 제시라고, 이게 이제 서재 샀고, 이게, 이런 것들 주택이 이제 막 튀어나오니까 여기 매각 제대했어요. 돼갖고 낙찰이 되는데, 이 3분의 1인데, 낙찰을 받고, 저하고 형님하고 갔습니다. 여기다 갔어요. 가서 좀 해둬라, 이렇게 했어요. 해둬라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서류를 봅니다. 보면은, 이겁니다. 자, 낙찰을 받으면은, 법원에서 이렇게 줍니다. 뭐 1등 됐다고. 뭐 최고가 매수 신고인 증명인가 이렇게 줍니다. 법원에서 바로 그날 주면 요 놈을 들고 보통 면회 가요. 가는데 면회 가면은 이 양식이 있습니다. 뭐 농지증, 뭐 신청서 양식이 있어요. 그럼 요거만 내면 되는데 요거 내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내면서 내가 박사 과정에 요렇게 해서 이 30페이지, 35페이지 되는 논총, 소 논문이 있습니다. 박사 과정에 이걸 통과해야 돼요. 이거를. 이 국회 도서관도 있어요. 도서관에 들어가서 보면은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10% 몰수 조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논총이 있어요. 그럼 요거까지 면세에서 설명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부산 고법에, 여기 보면은 이제 판결이 있으니까 요거는 해줘야 된다. 낙찰자의 기체 사유가 아니다. 하고 설명하고 좀 해둬라 했는데, 면석이가 답을 주길래, 뭐, 서류를 일주일 뒤에, 이틀 뒤에 가니까 요걸 주더라고. 뭡니까, 이거? 제목이 반려입니다, 반려. 낙찰, 반려증명. 반려증명이 우리 교재에 나온 겁니다, 교재에. 교재에 보시면은,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우리 교재에 요걸 주는 거, 요거. 자, 뭐 있죠? 자, 반려증명이 나옵니다. 그럼 요거를 반려를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면에서. 그래서 농지증 실현하기 어렵다, 못 해주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죠? 불법 무효 건축물 있다 막 써놨죠. 이게 막 써놨습니다. 반려증명. 자, 요거를 주니까 법원에서는 당연히 매각 불허를 합니다. 법원에서 반려를 가오기 때문에 불법 무효 건축물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상 농지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불법 무효 건축물이 있다 그래서 못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법원에서는 매각 불허 결정하라고 판례가 있어요. 무조건 하라고. 그럼 이리 받습니다. 받으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판례를 받고 매각 불허 결정을 받고 아이고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하고 계장님 10% 돌려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1안이고 2안은 저처럼 이렇게 해서 적시한 겁니다. 적시한 거. 일주일 이내에 매각 불허가 돼서 일주일 이내에 적시 항고장을 제출합니다. 법원에 제출하고 제출하면은 요거를 제출하고요. 내용이 별로 안 씁니다. 그냥 간단하게 적시 항고장은 그만 간단하게 나 적시 항고합니다. 뭐 이런 간단한 내용입니다. 별로 없죠. 그러니까 뭐 열흘 이내 요거를 법원에 접수하고 나면은 열흘 이내에 항고 유서란 거를 써내야 됩니다. 상세하게 네가 왜 항고하는데 이래갖고 이제 항고 유서를 이렇게 막 써냅니다. 유서를 만들어 가지고 써내 가지고 이제 내용 그래요. 내가 빨리 면회서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행정심판 소송을 해서 빨리 가올 테니까 기각시키지 말고 뭐 좀 지고 있으세요. 법원에서 2심에서 항고심에 2심이거든요. 2심에서 좀 지고 몇 달 동안 기다리세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항고유수 하고 나면은 바로 해야 될 것이 창원지방법원에 소송하든지 안 그러면 뭐 행정심판 청구 소송하든지 요리 하면 됩니다. 행정심판 청구소 해가지고 여기 있죠. 이래서 이게 이제 서류가 붙습니다. 판례하고 넣어가지고 서류 넣었어요. 행정심판 청구서 이걸 두부 해야 됩니다. 두부를 해야 행정심판위원회 하나 가 있고 진전면장한테 하나 가고 그래 갑니다. 이 세트가. 그러면 진전면장을 가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근데 서류를 만들어 보면은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지만은 이게 서류를 만들어 보면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변호사한테 맡기면은 뭐 한 330에서 550 정도는 받고 그럽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가니까 진전면까지 가니까 진전면에서도 답변서 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와, 우리가 안 해주는지 그건 자기들 나름대로 이런 사유를 막 붙여갖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적어도 그런 사유가 있다 그거 막 낸 겁니다. 불법 건축물이 있고 짜고 뭐 이라고 낸 거예요. 자, 이라고 냈는데 법원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제 문서가 내고 나면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우리 교재에 보면은 요거죠. 자, 요 보면은 요 노조 이거 재결한 거지 재결. 요게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준 겁니다. 자, 재결하면은 이건 성소 판결문이다. 성소 판결문. 자, 청구인은 황덕진이고 주문은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오케이면 성소했다면 성소. 인용.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인용한다. 사고 뭐 그랬죠. 뭐 인용 그입니다.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그죠? 피청구인. 이 면장은 진전 면장은 청구인에게 한 농지정 발급 신청 반려 처분은 취소한다. 그는 재결을 구한다. 그죠?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행정심판에도 빵 찌갖고 온 겁니다. 일 받는 거는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변호사 맡기면은 어떤 변호사는 1100만원 달랍니다. 1100만원. 좀 작게 돈한 사람은 뭐 330에서 한 550. 조금 많이 돈한 사람은 1000에서 1100만원 부가세 붙여서 1100만원 달랍니다. 보통.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결이 났으니까, 자, 면회서는 어째 됩니까? 재결 났으니까. 이제 저도 갔죠, 면회도. 가니까 이제 형님이 전화를 했어요. 농지정 언제 받으러 갈 거예요? 했더니 내일은 오래. 그래, 가니까, 전에는 내 손에 장을 찢으라, 농지정 바꾸고는 불법 건축물 없으면 절대 농지정 발급 안 하는 산업계장이 저 밖을, 창문을, 밖을, 먼 산을 쳐다보고 있고, 형님은 이제 이거를 받아왔어요. 지 손에서 장도 안 찢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나가지고, 돈을 내라고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가 날아왔죠. 이제 법원에 결정이 나고, 돈 내놔라고, 잔금 치라라고. 이런 이제 쌓입니다. 그 서류가, 방금 들어간 서류만 해도 지금 이렇습니다. 알겠죠? 그럼 요거를 여러분이 이제 다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돈을 주고 했나?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1억짜리 농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1억짜리 농지가 있습니다. 좋아요, 농지가. 그런데 이 농지증 때문에 발급이 안 돼가지고 예민한 농지가 있는데, 누가 7천원짜리 받았어. 7천만원에. 받았는데 농증 반려를 받았어요. 불법 무거증거 있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700원 띄고 갚입니다. 아는 사람은, 그나마, 교육받은 사람은, 아까 보증금 몰수 넣겠잖아요. 몰수 당연히 하겠지. 그거 지나. 안 갑니다. 두 분 다시. 그만, 불어가 됐구나. 그거만 넘어갑니다. 치만 띄고. 여러분은 찾아오시면 되고, 안 그러면은, 이게 또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 3천가 떨어졌어요. 1억짜리가. 그러면은 5만원을 붙이도 내가 변호사비를 들어도 내가 3,500에 낙찰을 3,000원에 받고 500을 주도 요거는 1억 이상 가치가 있다 하면 낙찰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에서는 낙찰 받는 게 좋아요. 받으면은 99%는 다 됩니다. 이긴다면. 행정심판위원회 하면은. 낙찰자가 권한이 없다. 권한이 없고, 그거를 다 부수고 오라 하는 것은 네 말이고, 10%의 계약자가 무슨 힘이 있느냐. 자,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담보는 소유자가 경매만 들어가면은 이상 근본한 지입이면은 평생 동안 막 낙찰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안 맞다는 얘기죠. 일단 해주라. 해주고, 나중에 부사고 이행강제가 물리고 하는 거는 너가 또 농사 안 지면은 20% 물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 처분해갖고 팔아라. 안 팔고 애미고 농사도 안 짓고 하면은
공시 가격에, 토지 가격에 연 20%씩 이행강제 물리면 되거든. 그런 조치가 있으니 그걸 하면 되는 거지. 발급 반대 너무 그렇게 쉽게 하지 마라. 찐이야기입니다. 법원 이야기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재결 판결을 받은 사례가 요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황덕진은 어떻습니까? 인용이 되더랍니다. 인용되고 잔금도 넣고 다 끝났어요. 이런 사례가 지금 많이 있어요. 있는데 알면서도 자꾸 가보면은 농지증 뭐 여기 있죠. 요거 해야 됩니다. 뭐가 이거.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심사 요령 해갖고 농지수산식품 뭐 예규. 여기에 보면은 구조 있죠. 구조 사망에 뭐 있죠. 여기에 뭐 불법으로 행질 변경이 되거나 해서 복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발급할 수도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90%가 이 나와요. 설명을 해도 말 안 들어. 설명해도. 아까 애초에 내가 얘기했거든요. 논총 줄 때 어차피 너가 전다. 지니까 내가 소송할 거니까 그만 내주라 그냥. 판례 다 붙여놨으니까 참고하고 해도 말 안 듣는 거야. 니는 니고 나는 내다 하고 농지법이 개정 안 되면 못 해주겠다. 우리는 심사위원가 한대 저거는 예규 가지고 할 테니까 우리는 그건 모른대. 소송해보면 깨지잖아 지금. 깨지고 결국 해줄 거를 괜히 어렵게 만들고 이래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팀원의 빚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지도부터 받습니까? 여러 지금 지분을 받아서 그렇고 전체가 내기라 하면은 네. 당연히 철가락 하면 됩니다. 철가락 하면 무조건 철가락하고 답은 나옵니다. 철거할 때까지 지어주라. 그 다음 밀린 것도 주고 앞으로도 철거할 때까지 주라.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보통 이 침모형 건물 있죠. 건물 하면은 쪼개라 합니다. 침모형 다 들리고 가져가고 지료를 다 주라. 그렇게 답은 나와요. 보통 연 4.5%. 자,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겼다. 이겨가지고 잔금을 치렀다. 치르고 사실 농사는 안 짓거든요. 그래도 조용해. 몇 년 돼도 뭐 5년 10년 돼도 지금 5년쯤 돼 가는데 안 짓도 뭐 조용하더라고. 관리가 잘 안 되는가 봐. 관리가. 그죠? 관리가 잘 안 된다. 근데 지분이 되나니까 이또 그래서 이제 우리 갔어요. 여기 이제 그 진전 면회 갔습니다. 여기 이제 그 동네에 갔어요. 가가지고 여기 가서 이제 마을에 그 해관이 있더라고. 가서 사람들이 한 10명 있죠. 어른들이. 그래갖고 이제 우리는 형만하고 둘이 갔고 10명 있는 데서 서로가 팔아라 말아라 얘기 나왔어요. 그게 이제 물어보니까 세 사람 명의로 면에서 해놨는데 그 이장이 마을에 해놨는데 한 사람이 부채가 많아가지고 명의 해놨은 그 사람이 부채가 많고 기매달랍니다. 재수로. 그래갖고 이제 3분의 1 뺏긴 거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팔아라 안 가면 우리가 사가라 이렇게 했는데 사람 떼끄려 만하게 답이 잘 안 나와요. 이제 개인 거 같으면 부터부터 답을 좁히면 되는데 뭐 집것도 아니고 막 같이 어글러서 이렇게 막 면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 땅이 돼가지고 답을 안 주더라고. 그래서 지금 막 안 그러면은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 뭐 땅을 3분의 1 가면 쪼개주라 이렇게 쪼개가지고 요거를 하자 했더니 그러면 또 20년 지나면 점유치도 약간 니기라 그거 딱 그거만 갈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따지면서 안 쪼개주더라고. 그래갖고 지금 뭐 님이랑 내비랑 하고 있는 거. 그렇지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막 큰 문제는 없다, 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재결을 받아보는 거는 쉽지 않은데, 자, 우선 된다는 합니다. 된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농지 민원 사례집은, 그죠? 농림축산식품부에 가면은, 조회를 하면은 이런 자료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2018년도 다운을 받으면 된다. 알겠죠? 그 가면은 이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농지청에 가서, 농지 소유 및 농점 발급 제도에 대해서 예로 보면 이런 거죠. 불법 무허 건축물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게 많아요. 주말 체험 영농으로 농지를 취득하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뭐 종중 명의로 농지 취득이 가능합니까? 요 보면은 이제 뭐 영농 여건 불이 농지가 있으면은 종중도 되고 법인도 되고 그런 답이 있어요. 그럼 요거는 농지 민원 사례집을 요게 프린트해서 보시면 됩니다. 요 조항만 여기 이제 농정 쪽 요쪽이니까 우리 필요한 거는 그쪽만 17페이지부터 뭐 쭉 좀 발급 프린트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 업무 편남 크는 이 책이 좋습니다. 이 책이 경매 업무 편남이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저는 프린트 했습니다. 프린트가 책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 있는데, 요 책이 좋습니다. 요거는 의정부 지방법원 가면 프린터 되는데, 요거는 아주 쉽게 써놨어요. 아주 쉽게 써가지고, 우리 부원장님 어디 가시노? 지난번에 이게 있는 거 모르겠다. 뭐, 한 권에 뭐, 10,000원, 15,000원 파는 게 있어요. 이걸 아예 저렇게 책을 누가 만들어 팔더라고. 자, 그래서 여기에 의정부 지방법원인데, 여기 좋은 거는 쓴 사람이 주로 법원의 직원입니다. 황민이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원의 직원들이 자기들이 의정부 지방법원의 법원장이 이제 쓰라 했는가 좌우정한 어디 쓰게 된 것 같아요. 써가지고 했는데 그게 잘 읽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실무에서 그러면은 농지증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10% 보증을 몰수한다는 특별명예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불허가 후 보증금을 몰수한다는 견해가 있고요. 자, 니은자 봅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농지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보증금 몰수의 특별 조건을 정했다더라도 매각을 불허하고 일단 불허하고 매수 신청 보증금을 반환한 후에 해놨죠. 자, 이 조항 때문에 내주는 겁니다. 전국 법원에서 매년 보증금을 반환한 후에 특별 매각 조건은 취소 시기비고 매각무에서에 기재된 농지증 필요 부분을 없애비고 대신 불법 형질 변경된 부분은 매수인이 원상 복구 회복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한 후에 다시 또 재매각 기회를 정하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뒤에 항이 맞다 내주고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내주고 우리 그 농지업무 편남 있어요? 부원장님 농지업무 편남 아니 그 파는 게 있느냐고 없어요? 없구나. 경명 편남. 자, 그래서 이제 그게 경명 편남. 이 책에 보면은 이제 10% 내주라 이런 조항이 있어요. 10%. 매수 신청 보증금을 반환 후에 나중에 반환 후에 그죠? 반환 후에 다시 경매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는 대부분 다 내주고 있습니다. 실무상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농지증을 발급을 하는데 농지증 뒤에 보면 이런 거 붙여놨어요. 안내문 해가지고 농지증 발급 이거는 좀 알아두세요 해놨네. 그죠? 이거 보면은 이제 실태 조사를 한다. 그죠? 조사를 실시하니까 여러분이 그냥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증을 받아갔는데 농사 안 지면은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안 지면 어쩌느냐? 농지를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 여기 써놨죠. 임대 및 휴영 상태로 방치해서 처분 명령을 받거나 이행강제금 연 20% 부과 등 받지 않도록 하세요. 해놨다. 그래서 이게, 근데 보통은 실무는요, 농사를 안 지면은 처분 명령 날라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지도 되느냐? 된다 봅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내가 내년에 11월달, 9월달에 들키도 안 짓어. 안 짓는데 처음에 날라오면은 그때가 나면 짓는 흉내를 내면 되냐? 그럼 그때부터 해도 된대. 그때 하면 되고. 그래도 안 하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합니다. 거기서 나오면 그때는 안 됩니다. 그때는 이제 좀 액션을 취한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을 적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지 처분 제도는 요거는 안내문이고, 민에서 쓰는 거 다 틀립니다. 보통 조금 내용이 조금 틀려요. 틀리고, 농지소가 10부분 나온 건 요겁니다. 처분 의무 통지, 처분 명령의 유예, 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4단계가 있어요. 4단계.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예로 처분을 하라 해도 처분을 안 하더라. 농사 안 짓는데 처분하겠는데 안 하더라. 그러면은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하세요. 그럼 100분의 20도 토지가입니다. 토지가예요.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을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를 좀 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고지서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 수험생 받아갖고 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농사를 안 짓고 처방 안 오면 안 된다. 짓는 척하고 폼을 잡아야 하거든. 공무도 그렇잖아요. 농지증 발급해 주소, 농사 짓겠습니다. 해놓고 해줬더니, 올 때하고 나갈 때 틀립니다. 화장실 올 때 갈 때. 그죠? 그러면 안 된다, 얘기죠. 농사를 조금 더 지어야 되겠다. 자, 농지 원상 복구 계획서는
요거는 이제 요런 양식에서 임의 양식입니다. 그냥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 고성군에 요거도 낙찰 받을 때 이 농지에 좀 이상한 건물이 좀 있어요. 이런 건물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변호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법무법인에다가 요거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때 뭐 한 50만 줬습니다. 한 50만 주고 하나 만들어 돌라 했습니다. 근데 보통 그냥 가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뭐 건물이 있고 하면은. 근데 법무법인의 의견서가 한 7장 정도를 만들어 가면은 저는 기분 나쁘죠. 그죠? 법무법인에서 뭐 의견서 해갖고 농지 발급들이 말이죠. 그래갖고 우리가 위임을 받았는데 안 해주면은 소송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래 날라오면은 들어봐도 이리 보다가 두고 가서 할 겁니다. 그럼 뒷번 꼭 찍어줘. 괜히 안 해줬다가 뭐 피곤하게 왔다 갔다 저도 피곤하니까 은혜하니까 고마워 해줍니다. 해주고. 그때 이제 보통 농지원상 복구에서도 넣고 이랍니다. 보통 보면. 자, 그 다음 봅니다. 농지 취득 관리에서 우리 유리한 판례가 있어요. 자, 여기 1번이 제일 많습니다. 95%입니다. 여기. 부산고등법원의 농지증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그대로 인정이 됐어요. 그럼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은 이건 한 페이지입니다. 아, 2심 법은 맞네요. 이라고 심리 불속행 기하고 이건 볼 거 없어요.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2심 내용이 맞습니다. 심리 불속행 기각 이 말입니다. 그래서 판결문은 부산 고법거를 여러분이 법원에 가서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하면 됩니다. 요거를 보면은 이렇네요. 관할 관청은 농지가 불법 형질 변경돼서 원상 회복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농증 신청을 발의할 수 없고 복구 전이라도 낙찰자한테 농증을 발급해주라. 뭐 이런 이제 판결이 있습니다. 요게 제일 많이 씁니다. 95%. 자, 여기 이제 여기 보면은 강서구에 이 그림 보다시피 좀 희미한데 이런 이상한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농지에. 그냥 쌓여 붙었는데 결국은 강서구 대저 1동장이 패소했습니다. 패소하고 낙찰자한테 농증을 해주라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봅니다. 대법원에도 요것도 뭐 조금 인정되는데요. 대법원 또 대법원 차원지방법인데 결론은 전부 다 요것과 다 인용하더라고요. 부산 고법 가지고 요걸 다 이야기하니까 나머지 2, 3, 4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하죠. 원래 고법 놓기 전에 창원지방법원이 내용은 똑같는데 이거는 지방법원 판결이니까 고법 판결을 보통 인용을 하고 있어요. 1번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 농지적 매수인데 불리한 판례. 자, 불리한 판례가 2014년 4월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으면은 무조건 자 봅니다. 경매 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해당이 되어서 법원이 농지적 증명서 제출을 특별할 조건을 정했는데 1등의 사람이 7일 이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민사집행법 매각 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까? 적극된다. 1등의 사람이 농증을 발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행정청이 면사무소가 부당히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경우는 마찬가지다. 적극이다. 맞다는 이야기. 하여튼 면에서 잘해보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농증 반려를 받아오면은 불허가 해도 됩니까? 해도 된다. 해라면 해라. 자, 이래가지고 수강생이 13회 1일 927호 주유소입니다. 주유소에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사천시 곤명면에 주유소인데 여기 보면은 자, 다시 주유소예요. 필지를 보면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붙어 있어요. 떨어지면 되는데 같이 붙었어요. 자, 붙어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이 건물입니다. 요거 여기 농지 위에 딱 붙은 건물입니다. 주유소 옆에. 여기 때문에 시비가 걸려 가지고 이게 이제 낙찰을 받고 수확날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불허가 됐어요. 보통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불허가 됐길래 전화했어요. 진주지원에 여기다 계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왜 불허를 했어 이러니까 최근에 요 판례는 어때요? 요 2014년도 요 판례 적극한 거 있죠. 불허가를 해당됩니까? 판례가 나오고 나서 네가 들고 왔기 때문에 불허가 시기부터 판례가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농증을 못 받았어요. 건물이 이제
있다 이래가지고 불허가 돼가지고 그만 물러났습니다. 그 대신에 불허가 되고 뭐 알았다 하고 10% 돌려도 받아왔어요. 10%는 받아왔고 그 다음에 유찰되고 또 떨리니까 우리 수강생이 또 받겠대. 자기 말고 여 사람을 또 명의를 해서 그래서 또 받습니다. 5천을 작게 받았어요. 그럼 요때는 왜 해가 됐느냐? 요때는 이제 갈 때 맨손 안 갔거든. 뭐 들어갔습니까 내가? 우리 수강생이 농지 복구 계획서 그거를 써갔습니다. 써갔더니 이거 또 전화 왔어요. 그 부사가지고 새로 한다 했는데 잔금 넣고 그 견적서를 하나 더 넣어달래. 그 공사 견적서를 전에 200만짜리인데 그래서 하나 250짜리 하나 더 넣었습니다. 다른 사람 견적서 2개 넣었어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가 됐습니다. 농증이 나왔어요. 농지 뭐 줬다고요? 농지 원상 복구 계획서라고 하기도 하고 농지로의 계획서, 농지로의 계획서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농지 원상 보고 계획서 이야기 있습니다. 농지 원상 보고 계획서 넣어가지고 5천만 원 작게 오히려 받았습니다. 작게 받았죠 오히려 그죠? 불허가 되고 다시 또 떨어지고 하고 그거 들어가기 전에 5천만 원 작게 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됐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논산시 연무업에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있어가지고 요게 자 요것도 그래요. 이게 이제 연무업에서 이렇게 줬어요. 농지적 미발급 알림해가지고 신청 대상 토지가 농지부에 농지 형성하여 자 이렇게만 주면은 이거를 이제 매각 허가하는 법원이 있고 어떤 법원은 또 불허하는 법원이 있죠. 잘 모르니까 실물을 잘 몰라 이건 불허가 시켜버렸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농지 신청 농지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뭐 사실상 농지가 아니다 그러면 보통 허가 아까 사랑도도 묘가에서도 허가해 주죠. 허가해 주는 게 한 80%고 불허하는 법원에 또 한 20% 있어요. 이게 또 보면 개당마다 또 공부를 지식이 높은 사람도 있고 네가 미발급 알려받네 못 받아 요것만 퍼뜩 보고 막 불해. 자 그래가지고 불허가 됐을 때는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불허가 됐을 때 어찌 하느냐? 그러면 요거를 지금 여기 보면요. 법원을 상대로 해서 왜 네가 불허가 했노? 이렇게 싸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농정을 발급해달라고 행정심판 소송하든지 청구를 해야 되는데 내처럼 그래 안 하고 법원이 왜 이렇게 해줬는데 왜 불허가 시킵니까? 불허가 아까 법원에 아까 배웠죠? 2014년도 판례 했잖아요 이게. 요거 가지고 불허가 했는데 여기다 시비를 걸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이럴 때는 하사를 불허가 당하면은 이 면장을 상대로 업장을 상대로 농정을 제가 아까 했죠. 행정심판 청구했죠. 소송. 그렇게 해서 소송에서 받아갖고 갖다 주면 됩니다. 그래 하라 이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취소 기각이 됐어요. 불허가 되고 취소 기각이 된 이유는 불허가 결정이 나옵니다. 그죠? 나오고 아니다 그거 이제 2014년 판례를 막 설명했죠. 그래서 이제 아니다 그거 했는데 그럴 때 소송을 법원에다 시비 걸면 안 되고 알았습니다. 그거 그때는 면에다가 소송을 해갖고 빨리 받아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불허가 되고 한번 봅니다. 15.283 그래서 하사를 잘 써야 되는데 엉뚱데다가 법원에다가 시비 거니까 기각됩니다. 불허가 돼갖고 불허가 되고 연무업은 잠시만요. 연무업은 불허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불허가 되고 이게 항고도 기각당합니다. 이게 우리가 낙찰자가 이 낙찰자거든 우리 수강생이 이제 이 법원에 대해서 다시 이제 막 법원에 싸움을 했어요. 왜 불허가 해줍니까? 해줘야 되는데 꼭 해가지고 기각당합니다. 알겠어요? 이 번호가 이건 어디고? 고내리 101-83 맞네. 불허가 기각당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일을 접수를 받은 사람 잘못해서 그래요. 불허가 당하면은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법원 상대 소송이 아니고 싸움하면 안 되고 그럼 받아오겠습니다. 소송해서 면에다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뭐랄까 하사를 잘못 보내서 엉뚱대다가 법원의 상대로 왜 했습니까? 불허가 합니까? 불허가 당연히 2014년 요 있잖아 이게 있으니까 분명히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불허가 하라고 그래서 한 건데 그것도 10일 거면은 그건 안 맞다 그거 기각 항소 기각 당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당전시 당진시도 있습니다. 당진시도 기각됐네요. 이것도 보면 그래요. 내용 똑같아요. 이렇게 서류를 잘 받았는데 농지반부에서 이렇게 받아갖고 했는데 요거를 항소를 할 때 화사를 자꾸 법원에다가 자꾸 왜 발급을 이렇게 해도 요거처럼 뭐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줍니까? 그거 싸움 붙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고 이 당진 합득업장한테 농정을 행정심판 청구소송에서 받아야 된다. 그러면 32번, 33번은 같은 맥락인데 이거는 하사를 잘못 쏘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잘못 쏘았고 기각 당했습니다. 기각 당하고 요거는 그만 기각돼서 끝나버렸어요. 이거는 끝나고 지금도 막 밋밋하게 있는 겁니다. 하사를 잘못 쏘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일반 법인 명의로 낙찰받아 농지증을 신청했는데 반려 알림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결국 매각 불허가 됐는데 적시항고인 사례인데 요것도 항소 기각이 됩니다. 기각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자, 무슨 이야기입니다. 19에 3406 법인 명의를 받았어요. 자, 법인 명의 받으면 될까 안 될까? 일반 경매법인. 자, 봅니다. 여기 보면은 농지가 나옵니다. 건물은 빠지고 뭐 지분이에요. 지분인데 이 낙찰자가 이 법인입니다. 법인이다 보니까 법인이 낙찰을 받다 보니까 경매법인이 낙찰 받았어요. 이게 이제 매각돼야 되는 뭐 지분도 있고 막 그래요. 이게 보니까 이게 경매법인이 일부는 농지고 일부는 오래된 73년 이전에 집이 있고 예를 들면 100평이 있는데 73년 이전에 집이 있다. 이거는 뭐 상관없다까지는 상관없는데 80평 농지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농지증을 내놔라 이래 됐습니다. 법원에서는 농지증을 내놓으세요 이랬는데 농지증이 필요합니다 이랬죠. 미래적 보증금을 위반한다. 사실조회에 하면은 농지 과점 있는 부분은 원상복구 한번에 되는 물어봐라. 하여튼 반을 안다 이랬는데 낙찰자가 법인은 무조건 안 됩니다. 아까 법인은 발급 대상자에 포함이 안 됐죠. 그게 농업법인만 됩니다. 농업법인. 경매법인은 안 돼요. 그러나 불허가 됐는데 불허가 되고 보니까 내가 살짝 이렇게 보니까 항고 이유서를 냈어요. 항고 이유서 내고 내봤자 이건 안 됩니다. 제처럼 아까 전에 행정심판 해도 안 돼요. 왜냐 그러면은 법인을 받아야 돼요. 개인이 받아야 되는데 법인 농지 받으면 안 됩니다. 일반 영농여건 분리농지 외에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잘못됐어요. 단추를 농지금 발급 대상자에 아예 일반 법인은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거다가 이제 낙찰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법원에서는 면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해당 토지에 조성된 건축물은 20평 건축물은 농지법 시행일 이전부터 조성되어 농지법 이조에 해당 농지가 아니므로 농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득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80평에 대해서는 농업법인 아닌 일반 법인은 농증을 발급 취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바질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법인으로 하면은 절대 안 된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니다. 묘지가 두 개 있습니다. 이게 크게 마지막인데 특히 요거 봅니다. 14에 9775 우리 수강생이 자, 여기에 이제 지난번에 경매가 나왔었어요. 농지인데 주촌면 농지입니다. 농지인데 그림 보다시피 자, 그림 한번 보세요. 뭐 묘가 뭐 많습니까 작습니까? 여기 한 12개 있었어요. 뒤에 숨어서 오는데 총 이게 한 12개 돼요. 그럼 요 평수에 여기 묘가 쫙 깔려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원래는 8,400인데 묘지가 많아갖고 5,900이 됐죠. 자, 5,900이 돼가지고 누가 낙찰을 받았는데 불허가 됐어요. 그 떨어졌어요. 우리가 사라가 막 부족했거든요. 이제 예전에 이종수 교수하고 저하고 이제 특별반 만들어가지고 이제 쪽집기반 만들었어요. 추천반. 그때 이제 낙찰이 된 겁니다. 자, 돼가지고 요거는 대비죠. 요거도 농증을 신청했더니 뭐 주르주르 막 써놨더라고. 절반 이상이 농지고 묘가 12개 있고 짜고 이래가지고 이래갖고 결론은 또르르 가다가 마지막에 사실상 농지로 보기가 어렵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아마 내가 허가를 해줍니다. 그걸 보고 해가지고 잔금을 치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묘를 받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는 법원하고 면에서 받은 서류만 갖다 주면 됩니다. 근데 안 갖다 주고 째삐면 10% 뛰는 겁니다. 그죠? 일주일에 안 갖다 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갖다만 주면은 된다. 그럼 월요일날 차 받으면은 그 다음 주 월요일날까지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까지. 퇴근하기 전까지 갖다 주면 되고, 원래는 오후 2시거든요. 오후 2시인데 보통 법원마다 2시인데 그건 좀 무시하고 막 퇴근 전까지 농증이 들어오면은 나 오케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묘가 있어도 요거도 다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르고, 자, 이랬습니다. 자, 문제는 돈을 버는 건데 이거예요. 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러면은 묘 주인을 여기다가 어찌 한번 돈 버리겠습니까? 여기다가 폐만을 붙였어요. 알림 1번 농지를 빨리 이장하시고 할 때까지 월 한 기당 30만원씩 사용을 내시기 바랍니다. 2번 동물농장 할 테니까 빨리 이장하세요. 동물농장 할 테니까 빨리 이장하세요. 할 때까지 30만원 내놓으세요. 한 기당. 자, 그랬더니 하루는 이게 이제 추수되겠죠. 이라고 난리 난 겁니다. 야, 큰일 났다. 동물원이 안 난다. 낙찰자가 저기다가 소, 돼지, 말 키우면서 cel이 막 풀어놓으면 다 뭉개집히고 흔적도시 나가겠다.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연락 왔어요. 만나자고. 그래갖고 만났습니다. 만나고 낙찰자하고 만나가지고 1,000만원 달래요. 근데 서로 의논해가지고 500만원으로 합의가 됐고요. 지금은 여기 보면 이장을 해가지고 묘가 없습니다. 없죠, 지금. 그때는 부무기지권 성립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산 게 99년도입니다. 99년, 우리가 부무기지권 이야기는요, 2001년 1월 13일에 장사법이 시행됐어요. 그럼 그 뒤에 아마 한 것 같아요. 99년 5월 달에 사고, 좀 있다가 이제 묘가 모양이 좀 새거 같죠? 그죠? 옮겨난 게, 그죠? 깔끔하게 옮겨난 게, 이게 이제 그 뒤에 2001년도 1월 13일 장사법 시행 이후에 묘를 옮겨갔대요. 그래서 부묘기지권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고, 아마 그때 2001년 1월 13일 이후는 부묘기지권이라도 안 되겠죠? 함부로 넘어 땅에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장해야겠다. 하장해서 낙골당에 안 차겠다. 1,000만원만 대라 하는 걸 500만 주고 합의가 돼가지고 깨끗이 마무리 짓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묘지가 있는 거는 낙찰 받고요. 동물농장 합니다. 그거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묘지만 받는 사람이 있어. 또 계획관리, 도로 붙은 거. 이거 보면 가끔 옵니다. 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는 묘지만 돼. 전국에 있는 묘지 중에서 계획관리 지고 도로 좀 붙고 막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싸게 막 30% 사가지고 100%에 팔아먹한다. 그런 거만 돼. 기본적으로. 자, 그래 되면은 이 빚이 많죠, 그죠? 빚이 많은 거를 이 낙찰자는 낙찰 받으면은 이 빚이 다 꺼지죠. 김씨에서 예로 최씨다 그러면 최씨가 낙찰 받죠? 이전되죠? 그럼 이거 넘가주면 됩니다. 요 집안에 다시. 그죠? 넘가주면은 보통 막 제가 또 딴 사람 앞으로 장손이면 장손 말고 차 하나만 떼면 넘가든지 이렇게 해서 쉽게 또 붙이고 팔 수 있고 막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낙찰은 잘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주로 농취증에 관련된 거. 농지 연금을 받으라 해도 농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떤 농지냐? 평범한 거는 비싸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면에서 무조건 농증 바로 받는다. 이런 거, 그런 거를 우리가 싸게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아까 막 다 했죠?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실상 농지가 이렇게 해도 뭐 가두리니까 허가 되잖아요. 면에서는 안 된다 했지만은, 법원은 또 다르게 반대로 또 행동하고 이러니까, 여러분이 낙찰받으면은 좋은 수익이 오를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막 농지에 관련된, 특히 농지증, 발급과 관련된 거라고 여러분도 앞으로 이렇게 해서 사모님한테, 배우자들한테 수료하고 나면 꽃다발 받아가야 돼. 받고 이래야 됩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배우자 입장에서는 좋다 아닙니까? 여감택이 10원도 안 주는데 토학 통장에 막 284만 19장에 딱 매달 들어오니까 촌에서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이거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배 선생님 차렷, 경매. 수고하셨습니다. 아.